젠슨항 CEO가 언급했던 것처럼 네. AI의 최종 착지는 피지컬 AI. 단순하게 2025년 CES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략이라든가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CES 2016은 기술이 좀 되고 좀 탑재됐거나 고도화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재원들이 이번에 좀 공개가 된다는 것점에서 보면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공통점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주가에 대한 가치 반영이 저는 크게 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방산을 생각했을 땐 수주, 이제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건 있었지만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 모델에 있어서 이쪽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주항공 쪽에 붙으면서 방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몸값을 부여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국 쪽에서도 우주 경쟁 강국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커지는 데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움직임이 있는데, 우주 항공 쪽으로 보나 방산으로 보나.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 뭐 로봇과 자율주행의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 네. 일단 지난 CES 2025에서 젠슨항 CEO가 좀 언급했던 것처럼 네. AI의 최종 착지는 피지컬 AI. 그래서 이제 2026년도가 좀 되다 보니까 로보틱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전략이 좀 변하고 있고, 일단 단순하게 2025년 CES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략이라든가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공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CES 2016은 상당수 이 기술이 좀 되고 좀 탑재됐거나 고도화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일부 내용들, 세부적인 어떤 재원들이 이번에 좀 공개가 된다는 것점에서 보면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과거에 로봇주의 수급 동향들 보면 익히 뭐 감속기를 만든다던가 뭐 맞아요. 센서를 네. 좀 만든다거나 이런 이력들만 좀 부각되거나 뭐 국책 사업을 했다 또는 뭐 대기업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 이런 이력까지만 갖고 일단 이유가 없이 좀 상승을 했다면, 최근에 로봇주들의 흐름들을 보면 과거의 로봇 대장주에 대한 시세와는 좀 다르게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주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일단 뭐 대량 양산 체제 전환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모터라든가 구동 모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더 크게 좀 부각되거나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은 이미 지난 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언급했던 것처럼 로보틱스에 관련된 전략을 뭐 이미 천명을 좀 한 바가 있었습니다. 2030년도까지 전체 그룹사 매출의 한 20% 정도를 로보틱스 부분으로 좀 채우겠다는 부분들. 예.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미국에서도 언급을 했죠. 일단 미국 메타플랜트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아틀라스 로봇 연 3만 대 정도를 대량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는 사륜 자율주행 로봇이죠. 모베드의 양산을 뭐 상반기로 좀 구성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서비스 관점에서는 물류 로봇이라든가 이 공정에 좀 적용되고 있는 이송 로봇 정도로만 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상용화 전환점을 좀 맞았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룹주 안에서에 대한 수혜가 좀 다르게 좀 구성되고 있는데, 현대 위아의 경우에는 열 관리, 뭐 구동 부품에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로보틱스 부품과 좀 연동해서 이번 CES에서도 해당된 기술을 좀 공개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범현대가죠. HM안도의 경우에는 자사의 이 모터, 그다음에 뭐 구동 모터라든가 구동 모터 모듈, 액추에이터 로봇,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점을 해서 사실상 로봇의 핵심 밸류체인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이미 좀 구축을 했는데, 사실 H1만도를 로봇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편입한 거는 좀 다소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CES 2025에서 주차 로봇, 파킹 로봇을 이미 좀 공개한 바 있었거든요. 2025년 네네. 올해. 네. 해당되는 어떤 조감들을 보면 차 밑으로 바퀴가 들어가서 차를 들어올린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그게 주차하는데, 만도였구나. 네, 그게 HL만도가 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데, 사륜 자율주행 로봇의 특화 관점. 근데 여기 더해서는 물류 로봇, 뭐 캐리라든가 골프 로봇까지 이번에 좀 공개를 한다는 분들, 이 부분 좀 충분한 좀 기대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LG의 경우에는 홈 서비스 로봇이라고 불리는 애톰을 좀 공개를 하는데, 사실 LG가 그동안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F&B 시장에 좀 많이 탑재하고 있는 서빙 로봇은 네. 굉장히 좀 LG가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사실상 좀 가전제품과 좀 연동돼서 가사를 실질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로봇으로 고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방향성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도산 로보틱스는 뭐 산업용 로봇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스캔앤고라는 로봇으로 해서 뭐 일단 벽면에 대한 내용들을 탑재하고 인식해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해당되는 도면 처리를 도면 처리에 관련된 어떤 작업을 좀 수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 CES에서 좀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과거에 좀 차이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좀 상용화를 좀 목전에 두고 있는 로봇의 세부적인 어떤 제언을 공개한다는 과정에서 시장의 관심도를 좀 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사실상 자율주행과 로봇을 이제 따로 놓고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해당되는 자율주행 기술이 로봇에도 좀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 CES를 좀 기점을 해서 모빌리티 부분도 상당히 로보틱스와 좀 수급적으로 좀 많이 겹쳤던, 그리고 로봇 사업에 대한 색채가 좀 묻어났던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지난 6월에 안전요원을 탑승해서 뭐 로보택시의 어떤 시범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예.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을 최근에 좀 공식화를 좀 했죠. 이 부분은 뭐 해당된 섹터에서에 대한 어떤 출발부터 뭐 주차까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시험했다면, 이제는 관제 부분들 좀 넘어서 사실상 완전 무감독 자율주행 서비스를 최근에 사람 없이 네네. 주행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일부 해당되는 어떤 서비스 좀 하고 있고요. 음. 내년 연말부까지 하면 미국 내 20개 대도시에서 일단 로봇 택시에 관련된 서비스를 공식화한다. 근데 이게 일단 소도시까지는 아니고 한 대도시부터 점진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전 요건이 이면도로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된다면 이 역량은 좀 확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좀 최근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일단 국가적인 어떤 전략들이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 차종 최근 한 2종 정도가 정식으로 좀 공식 승인을 좀 받았는데, 네. 뭐 레벨 3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면도로에서는 사실 이제 주행이 좀 불가능합니다. 레벨 3라는 것은 고속도로에서만 좀 사용할 수 있는, 다만 이제 레벨 3라는 것은 레벨 4와는 좀 다르게 위급시 또는 이제 차량에서 이제 사람의 이제 운전자의 어떤 개입 신호를 좀 알리면 운전자가 즉시 좀 개입을 해서 사실 운전대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고속도로에서에 대한 어떤 시범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 보면 크게 뭐 차선을 이탈하거나 뭐 기후적인 어떤 여건들이 좀 없다면 인간이 좀 개입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좀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레벨 3를 좀 상용화했던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합니다. 네. 일단 표준적으로 보면 네.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레벨 4,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정말 안전한 상태에서의 차량 주행을 정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라이다 기술까지 뭐 모두 다 접목된 이런 부분들을 레벨 4 이상의 탑재된 기술 정도로만 좀 이해를 했는데, 네. 테슬라의 최근의 움직임들 보면 테슬라는 일단 카메라 모듈과 센싱만으로도 지금 레벨 4 이상의 단계를 그러게요.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과연 국내에서 좀 어떻게 동지에서 좀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일단 카메라 모듈과 센싱을 기본적으로 좀 탑재를 해야 되고, 라이다까지를 모두 다 탑재해서 안전성을 좀 높이는 전략으로 좀 선회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향후에 상용화 관점에서는 뭐 테슬라 로보택시보다는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 양산 차량에 대한 어떤 원가 부담은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략은 테슬라의 일단 카메라 모듈과 센싱으로만 구성된 로보택시의 어떤 성공화 전략과 좀 다르게 향후에 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인 어떤 척도를 보면 레이더와 라이더에 대한 기술들에 관련된 개발 이력들은 이미 좀 상용화 단계에 좀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종에 좀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고,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일부 차종의 경우에도 라이더가 다 탑재가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방에 대한 어떤 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면서 좀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좀 탑재가 됐는데, 이게 이제 CES 2016에서는 로보틱스와의 좀 결합을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기술의 어떤 호평을 좀 받을 수 있겠고요. 라이더라든가 레이더 기술은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뭐 물리적 사고를 좀 충돌하는 것들을 좀 예.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에서는 라이더의 어떤 기술 탑재 부분들이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빌리티 관련된 모멘텀 안에서는 레이더라든가 라이더의 어떤 특화 기술들도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공통점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LG노텍의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주가에 대한 가치 반영이 저는 크게 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네. 뭐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로보틱스라든가 모빌리티 관련된 기대감을 좀 가졌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가치 반영이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카메라와 이 센싱 기술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미 뭐 전장 부품에 관련된 공급량도 굉장히 좀 컸죠. 뭐 동사의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 공급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여건들 좀 넘었다고 봅니다. 이미 테슬라에도 현재 좀 공급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의 영역이 로보틱스 즉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보면 사실상 카메라 모듈과 센싱 부분은 뭐 삼성전기 아니면 LG노텍이 뭐 최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전장 사업의 역량들을 좀 집중해서 봤을 때는 삼성전기보다는 LG노텍이 조금 더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와 좀 결합됐던 내용들 이 부분은 모빌리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전장량 수요가 레벨 3에서 레벨 4로 이제 진보되는 이런 과정에서 명확한 상용화에 관련된 어떤 이 방향성들 안에서 양산이 좀 구체화가 된다면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보다 오히려 향후에 전장 부분에 관련된 매출 연동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로보틱스 관련된 사업의 가치 반영 관점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주 모멘텀은 장기 성장 동력을 하나 채웠다라는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산주를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수주, 이제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건 있었지만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 모델에 있어서 이쪽 봐야 된다라는 것을 방산을 생각했을 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주항공 쪽이 붙으면서 방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물론 매출 인식이나 뭐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로 치면 현저히 작은 규모일 수는 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얘기인 것 같고요. 스페이스 X가 이제 실제로 뭐 상장할지 안 할지 아직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대형 상장 종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그런 우주 산업 내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준점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몸값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도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몸값을 좀 더 부여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대규모 자본 조달을 했기 때문에 우주 프로젝트의 투자라든지 이런 집행 속도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런 개발 집행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 쪽에서도 우주산업 정책을 20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주 경쟁 강국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 비해서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누리호 체계 종합기업으로 발돋움을 했고 지금 4차 발사가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충분히 저는 좀 뭐 기대가 엄청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성장 동력으로서 방산주들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항공 쪽으로 보나 그리고 뭐 방산으로 보나 오늘 그렇죠. 또 폴란드 관련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관련돼서 모멘텀이 붙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우주항공 쪽은 지금 스페이스 X 밸류체인 기업들이 사실 시세를 강하게 가져가는 건 사실이긴 해요. 중소형 종목군들이. 아니면 이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밸류체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커지는 데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아베스틸 지주라는 종목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종목도 한번 무게감이 없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도. 하지만 좀 더 탄력도를 원한다. 우주항공 쪽으로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보다는 그렇게 강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삼양식품
파마 네, 리서치 예. 이런 종목군들은 예. 한때 시대를 주도했다가 지금은 좋은 이슈가 나와도 쉽게 기지개를 다시 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급적으로 너무 그죠. 네, 주도했던 종목군들의 이런 어떤 추세 자체가 그렇게까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회생하기는 당장은 쉽진 쉽지 않다라고는 않죠, 맞아요. 보는데 네. 반도체도 아니 그 방산도 방산,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번에 하나오션 관련돼서 물론 마스가 프로젝트 윤곽이 완벽하게 제대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추세가 완전 꺾이지는 않았어요. 중장기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경고가 같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래도 힘을 좀 응집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다. 그래서 조방원 테마는 뭐 조방원 섹터는 내년에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기회는 실적 시즌이 이제 또 도래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기회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